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조선업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약세 모습이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조선주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약세에 대한 분위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그 이면의 비밀은 무엇일까?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수소 시장까지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모멘텀이 바로 9월달이죠. 이 9월달 대선 토론의 방향성에 따라서 조선주 움직임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운임지수와 또 선가지수에 연관시키면서 앞으로 한국 조선해양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이 한국조선해양의 동향부터 파악을 해보죠. 8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약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실제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조정세가 나타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는 최근에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 역시 약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강하죠.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수급에서 호조세가 출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제가 이 수급을 볼 때 뭐 다양한 종목마다 특이점이 있겠지만 사모펀드를 좀 주로 보죠.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집으로의 전환세가 나타나야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매집세는 언제 출현이 될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요인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 바로 환율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미 환해지를 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크진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수급적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통상적으로 고환율,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 조선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뽑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만큼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주고 있다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한 바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지지율 싸움에서 트럼프 쪽으로 조금 지지율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이 유지가 됐었다. 하지만 해리스 쪽으로 지지율이 좀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존재했었다. 이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 이러한 환율적인 문제도 분명히 작용이 되었을 테고, 노조 리스크부터 파업 이슈까지 현재 전반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항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상풍력부터 이제 수소 연료 전지까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조선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신재생 모멘텀은 사실 해리스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선 모멘텀은 트럼프 테마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죠. 일단 불공정 무역, 이 관세부터 해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개념과 또 다른 측면 하나는 바로 LNG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트럼프 테마와 함께 상승하는 게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리스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도 존재한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수소 그리고 최근에 해상풍력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선불수주가 마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전통적으로 LNG로 인해서 선가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최근 들어서는 이 컨테이너 지수가 6월 달까지 7월 초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선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신조 선가 지수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선가 지수가 또 역으로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를 해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컨테이너선 발주량도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9월 10일이죠. 대선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토론의 결과값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심리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테마로 인해서도 조선이 상승할 수 있고 역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도 한국 조선해양이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이제 사실상 뭐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인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결여가 되었던 유가라던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LNG 모멘텀이 불 수 있겠죠. 조선주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조업 지표죠. 9월달 초반부죠. 9월 3일날 미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8월 31일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줘야 전반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조선업 강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고 물동량이 좋아져야 됩니다. 현재 이 미국의 주택 판매가 늘어났죠.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어떤 모습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틱 운임지수라던가 이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신조선가 지수 상승세까지 야기를 하면서 조선업 2차 강세에 대한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이슈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환율 약세 모습이 지속이 되면서 고환율에 대한 모멘텀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최근에 노조 리스크랑 파움 리스크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11선 구간에 이제 다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초에 증시 쇼크가 발생할 때도 이 11선 구간에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탈하지 않은 채로 상승하는 게 이상적이다. 만약에 11선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21선 구간에선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7월 달에 기록했던 이 단기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시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사실 장기 사이클을 갖고 있는 조선주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현재 구간 이제 2008년과 비슷한 선가 지수를 기록을 하면서 슈퍼사이클 도입부다라는 내용과 함께 시장의 관심도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조선 강세, 특히 LNG 모멘텀이 결여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과 함께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LNG 모멘텀이 발생할지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이기면서 전통적인 조선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지 혹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말고 해리스발 효과도 신재생 에너지발 효과도 받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조선해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